디렉트X 11, 11 공부할 필요 있나요? 요거는 그 그래픽스 파트 3, 4 얼리버드 신청하신 분들 중에 하고 싶은 얘기 쓰라고 이렇게 해놓은 칸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 없이 카페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이거 억울한 줄 알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유튜브를 해야겠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게임 쪽에 관심이 있어서 언리얼 엔진과 그래픽스 파트 1을 챕터 1을 천천히 공부 중이다. 디렉트X 학습과 관련하여 조언을 듣고 싶다. 개인적으로 책 독학을 좋아해서 디렉트X 12를 이용한 3D 게임 프로그램 입문 도서를 구입하여 학습 중이다. 그래서 제 강의는 지금 디렉트X 11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디렉트X 12가 있는 상황에서 이전 버전인 디렉트X 11으로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답을 쭉 카페에다가 드렸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일단은 저도 어디선가 디렉트X 11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써있는 문구를 본 기억이 얼핏 나요.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코드도 좀 봤고 등등 했어요. 근데 그 루나 디렉트X 12 책 자체가 2016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이 PDF로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고 후속작도 안 나오고 있고, 사실 책이 코드가 좀 너무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디렉트X 9부터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9, 10, 11 뭐 이렇게 시리즈가 있던 분인데 12 이후로 안 쓰시고 있고 업데이트를 안 하신다는 얘기는 이제 은퇴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문서를 봐도 디렉트X 11으로 시작을 하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일을 하실 가능성도 꽤 높거든요. 그러면 게임 엔진 자체가 백엔드가 되기 때문에 API 형태로 끌어다 쓸 수 있어요. 렌더링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도 될 수도 있어요. 렌더링 엔진의 엔지니어가 되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냥 언리얼 엔진 같은 걸로 백엔드는 디렉트X 12를 쓰든 11을 쓰든 벌칸을 쓰든 메타를 쓰든 상관없이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래픽스 알고리즘 자체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픽스 알고리즘 자체라는 것은 화면에 뭔가를 내보내기 위해서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알고리즘도 좀 아셔야 되고, 이미지 처리도 아셔야 되고, 3차원 공간을 다루는 수학도 좀 아셔야 되고, 그 수학을 다루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3차원 공간을 그려낼 수 있는, 상상해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걸 프로그래밍으로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를 구현해서 3차원 공간과 관련된 데이터,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디렉트X 자체의 사용법은 좀 뒤로 가는 거예요.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디렉트X 11을 선택을 해서 강의를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디렉트X 자체의 사용법과 해당되는 건 사실은 누가 막 열심히 찾아갖고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근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강요해서 직접 디렉트X 안 되는 사례를 해보고 API가 이거는 되고 이런 조합은 되고 이런 조합은 안 되니까 뭐 검색해가지고 해라. 그거는 저는 거꾸로 가는 거라고 봐요. 보통 그렇게 공부를 하시겠죠. 뭐 보통 여러분들이 디렉트X 공부한다 그러면은 나 뭐 화면에 이런 사각형 이렇게 도는 거 그리고 싶은데 이걸 그리려고 했더니 생각할 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디렉트X 매뉴얼을 읽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또 해보니까 안 되고 뭘 찾아서 고치니까 이렇게 가거든요. 그건 그래픽스 공부가 아니죠. 그건 그래픽스 공부가 아니고 디렉트X API 사용법이죠. 그조차도 많이 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리얼 엔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뭐 디렉트X 13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등등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은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부터 배우셔야 되죠. 디렉트X 12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냥 어떤 데이터하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렌더링 파이프라인에 GPU에 꽂아 넣는데 이때 어떤 순서로 짜집기를 잘하면 효율이 높다. 그게 더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타이밍이 또 좀 애매한 게 디렉트X 12의 메쉬 쉐이더라는 게 이제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아직 많이 쓰이는지 모르겠거든요. 되게 웃긴 게 디렉트X 12가 쉐이더가 굉장히 많다가 오히려 그거를 싹 앞부분 지오메트리 다루는 부분을 싹 줄여가지고 메쉬 쉐이더 하나로 합쳐버리고 있어요. 그 과정이 아직 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배우기도 조금 애매한 타이밍이고 등등. 디렉트X 사용법 자체를 공부하시고 싶다. 그러면 디렉트X 12로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죠. 근데 그래픽스를 일단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순서가 우선순위를 봤을 때 디렉텍스 사용법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래픽스 알고리즘이 중요해요? 그래픽스 알고리즘이 훨씬 가치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배워놓으면 다른 걸로 확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당히 제가 맞춰놨습니다. 특히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그래픽스뿐만이 아니라 인류 문명은 계속 발전하고 있죠. 이 순간에도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누군가 논문 쓰고 있고 누군가 새로운 기술로 제품을 만들고 있고 등등 제품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류가 발전하는 겁니다. 난 공부 덜 하고 싶어. 이거는 모든 인류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뒤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파트 1, 2 홍보는 많이 했었고 이제 파트 3가 렌더링 기술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서 이미 퐁, 블린 뭐 이런 거 했어요. 그 대학 강의 수준에서 하는 거 다 했는데 그때 좀 빨리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요즘엔 다 PBR 쓰니까. 여러분들이 언리얼 엔지니어로 어떻게 취직을 했어요. 렌더링 코드를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코드를 보는 거는 또 다른 능력이고 알고리즘을 모르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강의에 언리얼 코드도 이제 보기 시작해요. 파트 3 중간쯤에 이제 텍스처링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언리얼 PBR 코드를 이렇게 강의에서 이렇게 같이 봐요.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좀 보기 시작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찍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언리얼 2013년도, 2012년도부터 PBR이 갑자기 바람이 막 붙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이에요. 이제는 기본으로 사용되는 기술이고 에셋도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무료 에셋만 잘 짜집기를 해도 여러분은 만드시는 포트폴리오가 근사할 거예요.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 보시고 뭐 게임회사 취업을 위해서든 뭐 그냥 재미가 됐든 뭐 아니면 뭐 인공지능 관련된 아바타 만드는 일이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은 렌더링 품질이 언리얼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날 거예요. 퐁 쉐이딩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들어 오는 사람하고 제 강의 보시고 딱 봤을 때 너 이거 언리얼로 만든 거냐라고 물어보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랑은 완전 다르겠죠. 저는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뭐 넣으면은 이제 때깔이 좋아진다. 감이 이렇게 나온다. 알거든요. 그걸 찝어들여서 넣어놨기 때문에 보여드린 것처럼 나와요. 요게 이제 그 시그래프 2003년도 코스노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요걸 가르쳐요. 요걸 씁니다. 그래서 파트 3의 주요 목표는 요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코드 주고 요거 돌리시면 돼요가 아니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면서 이걸 쓰니까 이게 되네. 이걸 쓰니까 이게 되네. 이걸 느끼면서 내가 핵심 알고리즘을 내가 짰는데 진짜 이렇게 되네. 수식 보고 짰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돌아가네. 그 체험을 하면서 가도록 가이드를 해드려요. 제가 강의 만드는 속도가 느린 게 그렇게 단계별로 준비해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덩그러니 주고 알아서 응용하세요가 아니라 쉬운 거를 제가 찍어드려요. 개인 과외 수준이에요. 제가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옆에서 이거 좀 머리 써갖고 해봐. 이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어야 돼.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면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건 체험의 영역입니다. 체험의 영역이고 어제도 후기 올라왔는데 파트 1, 2 빨리 봤다. 요번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시대요. 백그라운드가 근데 그래픽스 백그라운드는 없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해를 하신 거예요. 빨리 봤다는데 빨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한데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에 빨리 보려면 볼 수 있어요. 천천히 보고 싶으면 천천히 볼 수 있죠. 앞에 예제에서 다음 강의 거 예제로 시작 주는 코드를 안 쓰고 앞에 예제에서 바로 시작하시면은 자기가 바닥부터 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권장하는 거는 그냥 좀 빠르게 한번 쭉 보고 이렇게 핵심되는 수학 알고리즘 뭐 이런 거 이렇게 앞부분은 좀 트레이닝이 있어요. 앞부분은 조금 머리 많이 쓰시고 뒤로 갈수록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하시고 자기 포트폴리오는 자기가 만든 스타일의 엔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바닥부터 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멘토링이나 뭐 제 조언이 필요하시면 카페에 질문 올리시면은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물어보시면 그냥 공짜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전 그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이런 알고리즘 써갖고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틀려갖고 한 것 같은 좀 보세요. 뭐 이런 거 해드리는 거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럼 같이 좋아지는 거죠. 저도 가르치는 경험도 쌓이고 또 제 강의 보고 이게 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니까 저도 고마운 일이고 여러분들도 의사소통 능력도 좋아지고 자기 포트폴리오 품질 올리고 공짜로 멘토링 받고 저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모입니다. 저는 신기한 걸 좋아해서 컴퓨터를 시작했어요. 어쩌다 대학 교수가 돼서 강의를 시작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많은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만 도전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걸고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에 필요한 것을 딱 하나만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감일 것입니다. 내가 프로그래밍 하나는 잘한다, 이런 평생을 지탱해줄 자신감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만든 강의가 바로 홍정모의 파이썬 프로그래밍 추월 코스입니다. 저희 예전 강의를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주저없이 공부를 시작하시고 계시고 실제로 반응도 폭발적입니다. 설명을 들어서 배워야 할 것과 아주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 생각을 전개해야 할 것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수동적으로 영상 보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줄이기 위해서 영상을 철저하게 편집했습니다. 공부하시는 도중 그 어느 순간에라도 주저없이 즉각 실습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강의 노트를 제가 모두 준비해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문법 공부 먼저 다 끝내고 응용으로 넘어간다 라는 계획은 멀쩡한 스포츠카 옆에 세워두고 걸어가는 꼴입니다.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현대 소프트웨어 기술의 중요한 응용 분야들을 전문 영역의 바로 앞 문턱까지 안내를 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내 머리에서도 아이디어가 이렇게 샘솟을 수가 있구나, 내가 직접 뭔가 만들고 싶다,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추월할지 아니면 추월당할지 지금 결정하세요.